마시며 포커게임을 하는 유흥주점 홀덤펍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빙자한 도박에 방역수칙도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 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 제도 폐지됩니다. 찜통더위에 갑작스런 소나기, 올여름 지역도 이상기후가 뚜렷합니다. 내일부터는 때늦은 장마로 남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찾은 홍 후보는 국민의힘은 미워하되 홍준표는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서는 광주와 대전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수와 광양 지역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6명이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순천에서 4명, 여수에서 2명, 광양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포커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 지역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임을 빙자한 도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방역수칙도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종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찰이 들이닥친 여수의 한 홀덤펍.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겼지만 방금 전까지 게임이 진행된 듯 포커 테이블엔 게임칩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이 홀덤펍은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이중 잠금 장치와 암막 커튼까지 설치해가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갈 때 이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갖고 들어가는데 22시가 넘어도 4명 이상이 안 되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숨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스포츠처럼 건전하게 카드 게임을 즐기자는 취지에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 하지만 지역 홀덤펍에선 방역 수칙 위반에 게임을 가장한 도박까지 이뤄지는 등 변종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은 지역 골목 상권에까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여수경찰서는 여수 홀덤펍 4곳의 업주와 손님 등 20여 명을 불법 도박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고가의 양주로 바꿔주는 등의 사행성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개로 온 손님에게만 현금을 환전해주고 환전액도 많게는 손님 1명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수법도 교묘하고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간판을 걸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 코인을 고가의 경품이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명백한 불법 도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 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또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 시설은 2주에 1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순천의 한낮 기온 31도. 7월 한 달 동안 대기의 흐름이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오늘 밤부터 전남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2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다며 침수와 축대 붕괴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수시 원래동 여수산단 내 한 발전소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전소 전기 설비를 점검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구애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과 당을 분리해서 평가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인 진충보국을 방명록에 기록한 홍 후보는 묘지를 참배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홍 후보는 5.18을 탄압한 세력들을 이미 단절했지만 당 인사 중에 가끔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호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특히 당은 미워하더라도 자신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좀 미워하시더라도 홍준표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호남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주 시민으로도 1년 4개월 살았고 같은 당의 경쟁 상대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토론도 하지 않고 자신을 추대해달라고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기본 시리즈를 들고 나와 국가 재정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포퓰리스트라고 혹평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면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호남 공약으로는 4대 관문 공항론을 내세우며 우한공항을 광주공항과 통합해 호남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명의 예비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90년대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내세우며 호남 민심에 구애한 홍 후보는 호남 첫 행보에서 당과 선을 그으며 타 후보들보다 먼저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동체 문화로 정이 가득했던 마을. 최근엔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인구 감소로 옛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이런 가운데 전남의 마을들이 주민들의 힘으로 다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0년, 5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을 한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나무가 울며 피처럼 빨간 수액을 흘린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주민들에겐 신과도 같은 당산나무. 해마다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온 주민들이 이번에는 나무 주변을 가꾸고 나섰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변 하천과 담장도 정비하고 벽화도 그려넣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밝고 좀 깨끗한 분위기로 마을 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덕천마을을 비롯해 올해 전남의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전남의 관광지뿐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벽화 그리기와 꽃길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이 함께 추진됩니다. 마을마다 매년 300만 원씩 3년 동안 900만 원이 지원되고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어디나 내놔도 정말 우리 전라남도 따뜻한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와서 따뜻한 정을 느껴보세요 하는
그런 으뜸 마을 만들기를 열심히 가꿀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마을의 특색을 살린 3,000개의 으뜸 마을을 육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의 조직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남도 시군 기구 정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이 법령상 설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정원 관리도 부적정하고 인력 재배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여수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관리도 부실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13개 위원회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관련 허가를 보유한 롯데정보통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정보통신 측은 순천시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2023년 예정된 국제 정원 박람회 기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 공모사업인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전남도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은 한반도 육지부의 시작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통계 수집과 평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실태 조사 등 이상기후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5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설립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설립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달 동안 180쌍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0쌍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청년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효성 TNC 등과 해양 폐기물 자원 재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 TNC는 전남에서 가져간 폐그물을 활용한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로 의류와 신발 등을 만들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 폐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파와 컨설팅으로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섭니다. 임금 협상 갈등으로 공장 일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금호 타이어 노조가 농성을 잠시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